내가 그렇게 쉽게 반응하고 있는지, 나 그렇게 쉬운 사람 아니라는 걸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쉬워요. 쉽게 유형이 넘어가고 쉽게 넘어가요. 근데 그것도 있어요. 어떤 거는 쉽게 넘어가는데 어떤 건 쉽게 안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틀려요. 이건 쉽게 넘어가는데 저건 쉽게 안 넘어가는, 이게 자기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도 찾아내야 된다고요. 항상 자기를 이해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해 가야 돼요. 내가 어떤 부분에 이렇게 쉬운 남자인가 아니죠. 어떤 부분에 좀 어려운가 아니죠. 그것을 이제 구분해야 된다고요. 그게 욕구라고요. 또 그것도 욕구예요. 또 욕구 중에 감정과 의식 분리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잊어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욕구 중에 감정에서 만약에 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욱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정말 참을 수 없는 욕구가 일어나는 것만 욕구라고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욕구가 일어났는지를 확인하는데, 내가 정말로 감정에서 가슴에서 욕구가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아까 한 말하고 똑같아요. 내가 어떤 성격이고 어떤 감정이 있는지는 내가 이 주변을, 내 가정을, 내 주변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놓고 있는지를 보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감정에서 그렇게 격한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도 이미 감정이 일어나고 있어요. 앉아있잖아요. 앉아있는데 분명히 앉아있는 게 불편하잖아요. 1시간 앉아있기 힘들잖아요. 이미 그 감정이 베이스로 좀 깔려있잖아요. 그 감정 없어요? 여기 지금 저하고 강의는 지금 한두 시간 듣는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 듣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베이스에 깔려있는 감정이 지루함, 이 지루함의 원인은 오래 앉아있는 거, 듣기 싫은 거 듣고 있는 거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감정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베이스로 깔려있잖아요. 감정 아니에요? 여러분은 항상 저한테 강의 참 좋다, 강의 참 좋다 이런 식의 긍정적인 감정만 베이스에 깔려있다고 이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네? 많이 드셨어요.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그렇게 기만하지 마세요. 적어도 자기 자신한테는 솔직해야 돼요. 저거 듣기 싫은 거고, 저거 내 얘기인데 왜 내 얘기 하나, 왜 굳이 내 얘기까지 해야 되냐면서 서로 속으로 짜증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식으로든 간에 뭔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감정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항상 이게 많은 사람들이, 착한 척 하는 사람들이 좋은 감정만 일어났다고 생각한다고요. 아니라고요. 항상 좋았다 나빴다 하는데 좋은 것만 보고 나쁜 건 안 보려고 하는 거야. 이건 애꾸가 된다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나쁜 것도 여러분은 지금 있어요. 없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몇 분 지나면 지루해요. 앉아있는 거 고역이에요. 그거 당연한 건데, 당연한 육체의 반응인 거고, 그 당연한 반응을 그러면 안 된다는 그 생각에 의해서 없애버리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그렇게 해버리면 여러분들은 또 다른 쪽에 스트레스가 뭉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병이 될 거예요, 나중에. 이거 저주 안 해요. 이렇게 되는 것이 수도하는 전문적인 곳에는 관찰자, 관조자, 제3의 눈, 자아, 진화가 나온다고 하고 견성이나 각성, 본성, 신성을 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호흡에서 수송, 하강을 하고 단전 만들고 주문을 외거나 내관을 하는 명상이나 몸동작으로 하는 행공이나 무술을 하는 자천도 모두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것이 처음 자천하는 수행자의 1차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결단코 말하지만 이것을 모르면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자체는 신비로울 것이 없지만 이것을 신비체험이라 합니다. 이때 강도의 차이가 있어 별별 소리에 다하지만 겨우 이런 것일 뿐입니다. 이런 거 별거 아닌데 이때 사람 따라 또 느껴지는 게 다르다고요. 각성체험이라는 걸 하게 돼요. 어떤 종교단체 때문에 이게 강화됐는데, 이 과잉이라니까, 의미 과잉이 생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각성체험인데, 이런 거에 그냥 이 현상인데, 그러니까 이론으로는 이런 건데 이걸 느끼는 방법이 사람이 다르니까 참 다르다군요. 별별 짓을, 별별 경험을 다 해가면서 이걸 깨달았다고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그런 건 그냥 이런 것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라 뭘 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우선
그렇게 엄청나게 말하는 각성 체험이라는 건 그냥 자기 발견 아니면 자기 감정이 조금 내려간 거 아니면 말 그대로 합의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합의도 마찬가지로 자기 구분이에요. 합의를 하면서 돌아오면 결국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출정이란 말이 있잖아요. 산매에 들어가는 건 좋은데 출정할 때, 산매에서 나올 때 나오기 싫잖아요. 그게 블로그에 쓴 것처럼 술 취한 거라서 술이 깰 때 술 깨는 거하고 출정하고 똑같아요. 깨기 싫죠. 힘들죠. 고통스럽고. 그거하고 산매에 있다가 이제 산매에서 나오거나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거 그렇게 별거 아닌 건데 그 별거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너무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체험이 아니면 엄청나게 대단한 그 뭔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공부가 안 됐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결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자꾸 이렇게 이 부분은 중요한 건 사실 그것 때문인 건데 별 얘기 아닌 건데 아무나 다 경험하고 아주 미약한 심리적인 반향인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보면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거대한 의미도 있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작은 것이 시작해서 거창한 것이 된다고요. 근데 거창한 것만 관심 있고 거창한 것만 느끼려고 하려고 하니까 작은 것에서 나오는 의미를 놓치게 되니까 그것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우선 두들겨서 거창한 거 두들겨서 평등하게 만들려고 쓴 거예요. 이게. 자체를 통해서든 자연스럽게 이런 체험을 하든 때로는 위험하거나 충격적이거나 기묘한 현상을 겪습니다. 모두는 아니라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곳이 찰나와 찰나의 사이를 보는 곳이고 세상의 숨은 짓들을 엿본 것이며 시간의 틈과 공간의 이면을 느낀 것입니다. 영화의 슬로우 명상처럼 시간의 왜곡 현상과 읽기 힘드네.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요? 읽기도 힘든데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구분, 선 긋기 시작하면서 하는 짓이 이런 거예요. 뭔가 깨달았다고 하면서 잘난 척하는 거예요. 이론을 만들기 시작한다니까요. 아는 척하고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게 그냥 그래요. 설명을 앞에서 다 해버렸는데 여기 읽었는데 혹시 궁금한 거나 아니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었던가요? 여기 무자천사나 무의식이나 이때 왜 이런 말까지 썼냐면은 잘난 척 하려고. 이 책을 쓰면서 책을 쓴다고 했으니까 뭔가 좀 거창하게 써야 되고 의미 있는 짓 쓰고 이제 잘난 척 해보려고 책이 조금 과장됐어요. 창피하네. 앞에 밑에 줄도 보면 별거 없고 여기에 33페이지 이렇게 보면 정리해서 설명하면 자체의 방법에는 대강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자연스럽게 일상을 살면서 누구나 나름대로 하는 자신의 삶의 경험과 세상의 여러 변화를 관찰하는 것에서 불시에 어떤 체험이 닥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시절 인연인가?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얘기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또 거창하게 얘기하면 또 뭔가 해서 머릿속에서 생각이 많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뭐든지 간단하게 접근해야 돼요. 쉽게 접근하고 쉽게 해야 돼요. 항상 뭔가 이론을 이해하거나 개념을 이해할 때 쉽게부터 생각해야 돼요. 간단하고 단순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해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계절의 바뀜, 바람, 비, 날씨의 매일매일의 변화, 나무들, 사람들의 바쁜 일상, 아이들의 얼굴, 개의 짖는 소리 어느 것이나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심리적 반향을 일으킵니다. 커피 한 잔이나 얼큰한 국물이 나를 또 다른 세계로 인도합니다. 즉 자연스럽게 의도하지 않았어도 일어나는 감동이 있습니다. 의식적 형상이라기보다 감상적 감동입니다. 이런 거 안 느껴본 사람 없잖아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아니면 그 국물 마시면서 시원하다고 하면서 순간적으로 탐닉을 하잖아요. 그게 그러면서 나를 무슨 현상이냐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아니면 뭐 해물탕 시원한 거 뭐 맛있는 거 먹으면서 나에게 돌아와요. 음미를 하거든요. 맛을 음미할 때 되먹혀요. 내 자신에게로 돌아와요. 그 맛있는 걸 먹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고요. 그렇게 항상 뭔 일이 벌어질 때, 아니면 개가 짖을 때 개를 듣는 게 아니라 개가 짖는 것을 듣는 나를 듣게 돼요. 그래야 개 짖는 소리가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어떤 감각이라는 건 감각이 일어날 때 그 감각을 감지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 이게 감각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 이중현상이 일어나요. 사실은 외부에 있는 걸, 외부 걸 느끼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느껴요. 인간은 지나치게 자기 애적일 수도 있어요. 자기만 사랑하는 것 같아. 내가 쉽게 말해, 내가 남자니까 여자 얘기하면 이제 여자가 이제 몸매 좋은 여자가 지나가면 내가 몸매 좋은 저 여자를 느끼는 걸까? 몸매 좋은 저 여자를 보는 내 자신을 느끼는 걸까? 이게 헷갈릴 수도 있어요. 어느 거라 생각해요? 누구나 다, 몸매 좋은 여자를 이제, 보면서 즐거워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내 몸에서 벌어지는 호르몬 작용을 탐닉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걸 보면서 내 몸에서 별다른 변화가 안 일어나거나 아무런 감흥이 없으면 소 딱 보듯이 해야 돼요. 소 딱 보는 거예요. 별로 그냥 앞에 뭐가 지나갔어요. 뭐가 지나가는지 몰라요. 여자가 아니잖아요. 여자여야 되는 건 내 감정에 반항이 일어나야 여자인 거예요. 근데 그냥 뭐가 지나갔을 뿐이에요. 근데 뭐가 지나간 게 아니라 여자가 지나갔으면 분명히 내 몸에서 여자를 보고 즐거워한 놈이 있다는 뜻이 돼요. 어떤 놈이 즐거워했을까? 그렇게 어떤 감각은 자기를 경험하게 돼요. 자기 자신을, 자기 안에 있는 자기를 보게 된다고요. 항상 자기만 봐요. 그래서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타자 언제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타자를 언제 봤냐고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난 지금 나 너 보고 있지 않냐? 네 강의 듣고 있지 않냐? 할 수 있잖아. 여러분한테 내가 타자잖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 저 보고 있어요? 저 보고 있는 여러분을 느끼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저를 보고 있는 것이 돼요? 어떻게 해야, 어떻게 봐야 저놈을 본 것이 되냐고요? 에? 어떻게 봐야 타자의 발견이 되냐고요? 항상 감각기관 자체가 자기 탐닉인데 어떻게 봐야 내가 저것을 본 거지? 생각해 보세요. 칸트는 못 본다고. 네? 칸트는 어차피 못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못 본다고 말하는 건 타인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못 본다고 해놓고 왜 다른 사람 볼 걸 그렇게 신경 써가면서 글을 써요. 그리고 불교의 12연기나 동서양의 철학적 사색과 논리나 이성적 사고 훈련을 하면 이치탐구로 인식의 확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성적 사고의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나 여러 세상 현상을 따져가며 설명하고 궁구하면서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자신을 보고 더 넓게 이해하는 방법도 있듯이 사람마다 관심 두면서 공부하는 것이 다른데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의 방법들입니다. 근데 이게 다르게 말하면 선종 같은데 그리고 우방이라고 그러고 우도방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그 머리로 이해해가지고 깨달아가는 놈들이 잘난 척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들이 맞다고 이게 이제 근기가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들이 이제 잘난 척을 많이 했죠. 잘난 척을 하려면 말빨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말빨을 공부한 거잖아요. 12연기나 철학적 사생이나 이런 게 이성적인 게 다 말빨이잖아요. 말빨이 있으니까 말빨 가지고 잘난 척 하다 보니까 정말 그들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고 거기에 현혹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사람들이 근기 좋은 걸로 사람들이 알게 돼요. 저 사람은 근기가 좋아서 저렇게 깨달았구나. 근데
어떤 면에서 맞기도 해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맞냐면 말을 하면 알아듣잖아요. 짜증나잖아요. 난 못 알아듣는데 저놈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분 나쁘죠? 아까 말한 거 똑같다니까. 짐승하고 침팬지하고 똑같아요.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관심 없어요.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거나 아니면 큰 스트레스는 아닌데, 다른 놈이 알아들으면 그때부터 문제 생긴다니까요. 옆에 사람은 알아듣는데 난 못 알아듣는, 이때 문제가 생겨요. 같이 못 알아들으면 위안이 되는데. 근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말이나 그런 것을 너무 그렇게 전도돼 버리면 여러분은 스스로 불쌍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방법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위의 감상적 경험의 쌓임일 수도 있고 이성적 탐구일 수도 있고 둘 다이거나, 또 자천을 적극적으로 해서도 일어나는데 어느 순간 퍼뜩 떠오르거나 압도적 체험을 겪거나 하는 직관적 깨우침이 있습니다. 신비 체험이나 각성의 다양한 경험이 부지부식간에 오는 것이나 의식의 착각현상 등 다양한 것이 있는데, 그중 선불교적 각성 체험이 제일 비슷할 것입니다. 선불교가 이게 중국에서 만들어서 중국 사람들의 성격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중국의 성격 중에 하나가 옛날부터 하는 말들이 얘네들이 허풍이에요. 허풍을 떤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 말은 거의 80~90%는 가짜라고 들으면 돼요. 그 중에 진짜 얘기는 몇 퍼센트 안 돼요. 중국 영화 같아요. 성격이 맞는 거예요, 그게. 그 성룡 영화나 무협 영화나 아니면 르와르 영화나 지금의 그 만들어지는 그 예술적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보면 어디까지가 사실이에요?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성룡처럼 어떻게 싸워요? 그게 몇 번, 요즘 격투기 영화 보면, 격투기 그 프로그램 보면 알지만 몇 분, 2~3분 발차기 하잖아요? 죽어요, 힘들어서. 얼마나 힘든데. 못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 스태미나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인간이. 그거는 치타도 안 되잖아요. 달다가 자기가 지쳐서 못 따라가요. 이게 인간의 스태미나는 초식동물 못 따라가요. 아무튼 그것도 그렇고, 그렇게 보면 철학도, 그리고 그들의 사상이나 문화도 많은 부분이 그 허풍이에요. 가짜가 너무 많아요. 가짜라기보다 거짓도 아니고 가짜도 아닌데, 이게 성격이라서 무조건 틀단 얘기가 아니라 이걸 염두에 두고 봐야 될 거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고요. 그들이 이렇게 이러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정말 그러한다는 게 아니라 무엇을 저렇게까지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선정도 그들이 이제 깨우침에 대해서 그 전도운동이나 벽암록에 나오면 그게 이거 보고 있으면 뭔가 모르게 기가 죽거나 아니면 뭔가 거꾸로 기가 죽은 건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기가 죽는 거고,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진짜 희열감이 느껴져요. 재밌거든요, 이게. 정말 이렇게 되나? 근데 현실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지금도 그 절간에 들어가면 그 흉내 내려고 그렇게 열심히 연마하고 있어요. 참 웃기단 말이죠. 남이 해놓은 거 가지고 그걸 그렇게 하고 싶은 게 그렇게 부러운가? 그러니까 그 화두를 깨우치려고 그거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고 있는 그들의 말장난이나 그들의 그 일화들이나 그런 그 드라마틱한 모습들이 부러워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따라하려고 그렇게 애쓴다고요. 이건 깨우치는 게 아니에요. 더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남 흉내내고 싶어서 안달하고 있는 거라고요. 너무 후려쳤나? 근데 잘 봐야 된다고. 이게 중국인들이 만든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80~90%는 가짜예요. 르와르에 다. 르와르예요. 그냥 걔네들은 사람을 어떻게 총을 흙에 쏴대요, 사람한테. 이런 맨정신으로 그렇게 못해요. 이게 미국에서는 사람 대놓고 총 쏘는 거 한국인이 처음이거든요. 정말 동양인들 더 무서워요, 서양인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원래 사람 눈 보고 못 쏠거든요. 사람은 눈 보고 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좋은 얘기가 아닌데 한국인이 그 짓을 했는데 그 이후에 따라해요. 아무튼 그 정도로 사람한테 총 쏜다는 건 그리 쉬운 게 아닌데 그렇게 쏴야 되잖아요.
중국인은 우리보다 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위안이 될까 우리가? 아무튼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전쟁력은 말로 사람 죽이고 있잖아요. 총 들었으면 총 쐈을 거야 아마 그때는. 쏴 죽이지 않았어도 쏜다고요. 두드려 팼잖아요. 30방이라고 30대 때린다고. 근데 기본 30대. 30대를 그냥 살살 때렸겠냐고요. 그럼 공부 안 된다고 더 세게 때리거든요. 얼마나 두들겨 펴요 그게. 요즘 조금 건드리면 신고당하는데 그 30방을 때리는 사고로 그거 물을 때마다 때릴 텐데 그럼 뭐가 돼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지금 총 있었으면 쏴 죽였을 것 같아. 쏴 죽이지 않았겠죠. 총 쏘면서 위협을 했겠죠. 그러다가 사고 나면 아무튼 그렇게까지 책 자체가 허풍인데 이게 허풍이라는 걸 못 알아보면 정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읽어보면 그 스님들이 쓴 책을 이게 읽어보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막 따르고 그러는데 아는 사람은 얘기하죠. 사람 떠보고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그런 사람들 많아요. 말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하고 그렇게 말을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저 사람 좋은 분인 거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은 저거 별거 아닌 사람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떠봐요. 말장난 하거든요. 내가 뭐 하고 있으면 야 그거 나 줘봐 이런 식으로 이게 대놓고 이렇게 대들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반응하는 거 보고 요거 좀 된 건가 안 된 건가 이렇게 본다고요. 그러면 뭐 이런 놈이 다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래요. 그런 짓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비판을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비판했다가는 말 그대로 금기 낮은 거고 저거 공부 덜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미 기본적으로 짜여진 스토리가 있어요. 그 틀 안에서 벗어난다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이상한 세계예요. 그 세계도. 이미 만들어진 세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틀 지워진 관념 체계죠. 그 체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렇게 부러워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 안달인 거지. 뭐 하다가 남 욕만 했을까? 선종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이게 허풍이 있다는 걸 알고 그런 책들을 읽거나 봐야 돼요. 또 그런 책만이 아니라 중국 것은 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거 많이 그 거품을 빼줘야 돼요. 거품을 빼놓고 봐야 돼요. 뺄 수 없으면 남이 빼주는 거라도 읽어봐야 돼요. 남이 빼준 거 그거 잘 봐야 돼요. 내가 못 빼겠으면 남이 뺀 거라도 봐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그렇게 그들 지금 하고 있는 그분들처럼 그렇게 그 세계에서 그게 정말 진짜인 거라고 알고 산다고요. 그 병 못 고쳐요. 그 거룩하면 교만이라고 하는데 그 교만 벗어나는 건 정말 힘들어요. 단전에 자리 잡은 내적 힘은 하나의 흐름을 가지게 되면서 이것이 동맥과 인맥으로 운행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운행은 인위적으로 알고 할 경우 뚜렷하게 느껴지만 이러한 것이 전문적으로 알고 자천한 게 아닌데도 일상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경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몸에 이곳저곳이 따뜻하거나 차거나 압력이 있거나 간지럽거나 벌레가 기어가는 듯하거나 자기장 같거나 또는 누군가가 손으로 만지는 것 같거나 건드리고 하는 신체 피부 감각을 느낍니다. 이것을 오해해서 귀신이 장난으로 보는 경우나 병으로도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몸의 여러 변화의 정상적인 징조입니다. 말은 이렇게 썼지만 이게 또 힘든 게 뭐가 있냐면 분명히 단전 있고 임든매 도는데 이걸 알아볼 수가 없단 말이죠. 알아보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것도 자꾸 한쪽 문파만 욕하고 있는데 그게 잘 보면 이게 돌아다니면 스님들 많이 있잖아요. 일반 스님들 중에는 단전 있고 임든매 도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주지가 되어 있거나 어느 정도 권위가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오히려. 그래서 그들도 수련 잘 되고 있는데 이 분명히 단전 만들어지고 임든매 돌고 있는데 이걸 유지를 못해요. 유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도 이게 단전이 있고 임든매 돌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못해요.
그러면 이제 기운행을 공부한 사람들만이 이제 그걸 알고 이제 하기 때문에 그게 더 낫지 않냐고 하는데 꼭 그것도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스님뿐만이 아니라 일반인 중에서 단전 만들어지고 임금에 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거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쉬워요, 생각보다.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신체는 자질이 아주 좋아요. 그걸 못하게 만든 건 내 문제라고요. 자기 자신의 문제인데, 그래서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거나 조금만 뭔가를 이해하게 되면 쉽게 단전 만들어지고 임금에 열려가요. 근데 그게 제대로 공부를 배우거나 누군가가 알려주고 어떻게 그걸 유지하거나 이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이해시켜 주면 좀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유지할 수 있거나, 근데 이후에 공부가 그것을 더 진행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공부가 되지 않으면 없어져 간다고요. 생각의 이유 때문에. 전에도 얘기했듯이 생각으로 다 막아요. 다 없애버려요. 생각의 힘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근데 내 생각보다 더 무서운 건 남의 생각이에요. 또 얘기지만 남에 의해서 난 더 영향 많이 받아요. 나는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없다고 하면, 누군가가 없다고 하면 없어져 버려요. 그 정도로 타인의 말은 더 무서워요. 타인의 생각은. 이게 그래서 그들 책에, 잘못된 책에 들어가서 엄하게 배우게 되면 그것을 헤어나오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건 안타까워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미 수련이 진행돼도 그걸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게 쉬운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사실은. 근데 그걸 어렵게 받아들이고 어렵게 알고 있으면 더 진짜 어렵게 돼버리니까, 글을 써놓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딱히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 제가 도와줄 방법이 없거든요. 그냥 원리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훅 2년 다음에 읽어보시고 도움되는 사람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쓰긴 했죠. 그 전제로 또 다른 것은 잘난 척이에요. 나는 이런 것도 알고 있는데 너희들 바보 같다고 말하는 건데, 이거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보세요? 실험 시작.